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챕터의 유닛 2 will, must, should 이 부분하고 뒤에 should의 특별 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ill부터 보겠습니다. will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왜? 우리 항상 will은요, 뭐뭐 할 것이다 정도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난 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뜻에 맞춰서 역어 해석해보고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지, 고집, 추측, 습성, 경향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추측으로 해석하나, 의지로 해석하나, 고집으로 해석하나 똑같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요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Will you open the window?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뭐라고 해석되죠? Will you? 너 해줄 거니? Open the window? 그거 열어줄 거니?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해석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다만 Will you open the window? 이런 표현들을 그냥 표현 그 자체로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 여기 용법 나눠가지고 용법별 해석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뜻에 맞춰서 고지식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언제뿐이다? 문법을 공부할 때, 지금 같을 때뿐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석만 쭉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If you are too busy, I will do the dishes for you. 만약에 you are too busy, 네가 너무 바쁘다면 I will do, 내가 해줄게. 뭐를? do the dishes 라고 하면 설거지 하다죠. for you, 너를 위해서 설거지 해줄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도 보니까 I will not forgive you. 나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If you do that again. 네가 똑같은 거를 또 한다면.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저번이라고 하면 또 옛날이겠지만 나와 있네요. Y라고 하는 의문사 나와 있고요. My daughter 이라고 하는 주어 나와 있고 When listen to me 라고 하는 동 나와 있고 의주동 어순으로 나오는 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간접 의문문. 제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표현보다 더 선호하는 거 의문사절이 나와 있네요. 의문사가 이끄는 덩어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뭐뭐지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Why my daughter? 왜 내 딸이 won't listen to me? 나를 경청하지 않는지,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듣지 않을 것인지 라고 일단은 연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장들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 됐죠? 2번도 보겠습니다. The test was easy. 시험이 쉬웠어. Many will pass the exam. 많은 사람들이 will pass. 통과할 거야. The exam. 시험을 통과할 거야. 보니까 이거 추측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죠.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외워야겠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습성, 경향, 뭐뭐 하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볼게요. We want to be perfect.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해. But 그러나 mistakes will happen. mistakes, 실수들은 will happen. 일어날 거야. 일어나기 마련이야. 둘이 비슷하죠. 굳이 내가 뭐뭐 하기 마련이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 요청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과거의 습관 would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would 같은 경우에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의미를 나타낸다면 무슨 뭐뭐 할 것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땐 보통 was, were, going to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언가가 실현되지 않은 그러한 예정들을 설명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would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would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은 would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used to입니다. 이 used to는 일단 준조동사로 분류가 되고요.
준조동사로 분류가 되고 이 형태가 과거 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 뭐 부가 의문문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을 만들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건 싹 무시하고 used와 would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옛날 문법 교재를 보면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used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시하세요. 제가 X 쳐놨죠. 이렇게 설명할 만한 근거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법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해설하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겨우 이 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본다면 used는 would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자잘자잘하게 문법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외우실 겁니까? 안 외우실 거죠.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used가 조금 더 자주 사용되나 보다, would보다 조금 더 일상적인가 보다 정도만 인지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 안 낼 거거든요. 아시겠죠? 해석만 한번 해볼까요? In summer, 여름에 I would visit my grandma's place. 나는 would visit, 방문하곤 했어. my grandma's place, 우리 할머니의 영역, 구역이니까 할머니 집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쪽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주라고 되어 있죠. 우주를 사용하면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데 이거 우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예전에 시제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시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시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시간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지만 시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문법적인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언어가 시간을 가두는 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밖에 없다, 즉 미래 시제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 있냐, 이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 현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죠. 실제로 과거가 뭐 30분 전인지 1시간 전인지 100만 년 전인지 1억 년 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과거라고 하는 건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떨어진 개념이라고요. 즉 거리감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제라는 겁니다. 이 거리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상의 거리감. 시간상의 거리감이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으로서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 시제를 쓰면 과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현실성으로부터의 거리감. 현실성으로부터의 거리감이 뭐예요? 가정법이라고 배웠던 것들이죠. 실제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현재 내 상황하고 거리를 두는 말을 하고 싶어. 이럴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정법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if가 아니라 과거 시제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 나와 상대방 간의 거리감. 즉 나와 상대방이 거리감이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말에서도 그 거리감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리감을 드러내주는 수단이 뭐다? 거리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과거 시제다. 즉 can you?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정중한 게 뭐고? 과거 시제인 could고, 그리고 will you?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정중한 게 뭐다? would you? 라고 하는 과거 시제 표현이다. 오케이?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2번 must로 넘어가 보면요,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must 다음에 not을 붙이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비교가 자주 되는 표현인 need랑 같이 살펴보면 need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need의 부정형인 don't need to 라고 쓰게 되면 뭐뭐 할 필요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need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뭐야? have to죠. have to 뭐라고 배웠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must도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도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배웠으니 must에 not을 붙이면 뭐뭐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것처럼 have to에 don't를 붙이면 마치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need to, have to는 비슷한 류의 표현들이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먼저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ust는 의무나 필요를 나타낼 때 쓰거나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must에 한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왜 must는 그러냐? must는 이 두 개 말고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외우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학습법은 예문을 외우세요. 예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뭐뭐 이미 틀림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 이딴 거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이걸 외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으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 필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부정이 아닌 긍정문일 때겠죠. I must go now. 나는 지금 가야만 해. I have to go now. 나 지금 가야만 해. My friends are there. 내 친구들이 저기에 있어. 두 번째 문장 보니까 I had to leave work early yesterday. 나는 had to니까 해야만 했어. leave, 떠나야만 했어. 어디로? work, 일하러 가야만 했어. early, 일찍 가야만 했지. yesterday, 어제 가야만 했어. 어렵지 않네요. I will have to, will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미래 시간 표현이네. 나는 해야만 할 거야. to be라고 되어 있으니까 있어야만 할 거야. at the station, 역에 있어야만 할 거야. tomorrow, 내일 역에 있어야만 할 거야. 어렵지 않네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현에 not을 붙이면 되는 건데 보니까 you don't have to 나와 있네요. you don't have to. have to에 부정이 붙으면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shout. 너 소리 지를 필요 없어. I can hear you. 나 지금 너 듣고 있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위에서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need not이라는 표현. need not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 이상한 표현 저만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써져 있네요. 이게 뭐냐? 자, need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반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조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시, need는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일반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조동사로도 사용이 된다고요. 일반 동사는 동사죠. 동사 뒤에 동사 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오려면 이 뒤에 있는 동사에 to를 붙이든 ing를 붙이든 아무튼 준동사로 만들어줘야 두 개가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한편 조동사 다음에는 뒤에 동사가 또 쓰일 수 있습니까? 있죠.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아무튼 동사가 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need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need to 부정사 표현도 가능하고요. need 다음에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뭘로 쓰였는지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 need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to가 달려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일반 동사. to가 안 달려있네. 그럼 뭐예요? 조동사.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 조동사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우면서 nice property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nice property가 뭐였냐면 negation, 부정, inversion, 도치, code, 대동사, emphasis, 강조, 이 네 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부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뭘 붙여주죠? not을 붙여주죠. 조동사는 not과 붙어 쓸 수 있지만 일반 동사는 직접 not이랑 붙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need를 부정해 주려면, 일반 동사 need를 부정해 주려면 그냥 not을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 뭘 붙여줍니까? do를 붙여서 do not need to, don't need to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동사 need는 조동사잖아요. 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need not 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 더, 우리 도치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wim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swim you 라고 쓰는 게 아니라 do you swim 이렇게 쓰죠. 왜? swim은 일반 동사기 때문에 도치할 때 주어 앞자리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인 do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need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랬죠. 조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need, you, 동사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일반 동사인데 의문문으로 만들려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해요? do, you, need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 내용을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제가 부정하고 도치를 눈여겨볼 거라고 했는데 조동사 need는 마침 어떤 문장에서만 사용된대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사용이 된대요. 즉, 그러면은 부정으로도 안 쓰이고 의문문으로도 안 쓰이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건 지난 시간에도 봤던 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should는 ought로, 그리고 얘네는 be supposed to, be to 용법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정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강한 추측 보겠습니다. 뭐뭐 이미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 must be hungry. 그는 배고픔에 틀림이 없어. He hasn't eaten anything all day. 그는 먹어오지 않았어. 아무것도 먹어오지 않았어. all day. 하루 종일. 어렵지 않네요. 아래도 볼게요. 뭐뭐 일리가 없다. cannot 표현을 보여주고 있네요. Mike is an excellent chess player. 마이크는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야. So, 그래서 he can't lose. 그가 질 리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 볼까요? 그는 질 수가 없어. 해석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달라지지 않죠. 우리 말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굳이 cannot을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느낌만 가져가면 되고, 이 느낌을 가져가는 건 예를 외워서가 아니라 이 문장에 익숙해져서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아래 보면은 must not 나와 있죠? 왜 여기 따로 나와 있냐? 위에서는 don't have to 같은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must not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해석해보면 You must not eat with your left hand in India. 너는 must not eat, 먹으면 안 됩니다, with your left hand, 너의 왼손으로 in India, 인도에서는.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should와 ought인데요. should와 ought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must랑 똑같습니다. have랑 똑같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외우시면 되고, 이 뉘앙스 차이, 느낌 차이, 용법 차이는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예문을 보면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예문들을 보면서 하는 거다. 뭐가 아니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 위주로 살펴보면요. If you step on someone's toes, you should 혹은 you ought to say sorry to them. 만약 you step on, step이라고 하면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on, 어디에 올린 거야? someone's toes, 남들의 발톱을 이렇게 밟아버리면, 제가 방금 발톱이라 그랬나요? 발끝을 밟아버리면 you should say sorry to them. 너는 걔네한테 sorry라고 말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이 본문하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잠깐 화면 멈추고 them이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셨다면 문제 내겠습니다. 1번 someone이다. 2번 someone's toes다. 뭔가 them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수야. 복수니까 someone은 단수 표현이고 toes는 복수니까 마치 정답이 이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아닙니다. 우선 해석만 봐도 그렇죠. 당연히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지 발가락한테 사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석상으로만 봐도 someone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someone은 단수고 them은 복수인데 어떻게 얘가 someone을 가리킬 수가 있느냐. 자, 영어는요,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일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한다고 하죠. 수일치. 이게 뭐예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을,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수일치 말고도 일치의 종류가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바로 성의 일치입니다. 성의 일치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John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뭐예요? he죠. 그쵸? 그리고 Anne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뭐예요? she잖아요. 이거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바꿔 쓸 수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성을 명확하게 일치시켜야 되다 보니까 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찾겠는 거죠. he랑 she, 얘는 분명히 남자일 거고 얘는 분명히 여자일 텐데 내가 성을 모르는 걔,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he를 기본값으로 보고 그냥 he라고 부르는 거. 두 번째, he or she 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되게 치렁치렁한 표현을 쓰는 거. 세 번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she or he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사실상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그냥 one을 쓰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 방법이 뭐냐? they를 쓰는 겁니다. they는 비록 복수이기 때문에 단수 표현인 he나 she랑 어울리지는 않지만 they는 어떠한 장점이 있죠? 성의 구분이 없죠. he가 여러 명 있어도 they고요. she가 여러 명 있어도 they고요. he랑 she가 섞여 있어도 they입니다. 그러니 성의 구분이 없는 they를 쓴다는 거죠. 이러한 they를 우리는 singular they라고도 부르고요. 단수인 they다. 왜? 단수를 가리키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문법 문제에서는 singular they를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그런데 쓰는 표현이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 them이 여기 나와 있는 singular they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someone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그냥 복수로 받아쳐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 보니까 You should 혹은 You ought to wear a life vest in this boat. 너는 should wear, ought to wear, 입어야만 합니다. A life vest. life vest가 뭐예요? 구명조끼죠. 어디에서? In this boat. 이 보트 안에서는 얘를 입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이원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볼게요. You look sick. 너 아파 보여. 자, 틈새로 여기 나와 있는 look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처럼 보이다. 제가 해석 일통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얘는 분명 보어일 테니 보어가 달려있는 감각동사들은 전부 다 뭐뭐처럼 동사하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맛이 나다,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 뭐뭐처럼 느끼다 라고 해석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처럼 보여. So, 그래서 you should take a rest. 너 좀 쉬어야겠어. 쉬어야만 해. 어렵지 않죠? 이것도 그냥 이 뜻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3번 보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대요. 한번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his email. 그 이메일에 따르면 he should arrive at 3 o'clock. 그는 반드시 도착해야만 합니다. 몇 시에? 3시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굳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뭐뭐 해야만 한다 정도로 전부 다 퉁쳐가지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should랑 ought 위에 ought의 부정형이 나와 있죠. ought가 투부정사를 달고 나오는 조동사 표현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부정해야 되는가,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ought에 남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oughtn't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가의문문 만들 때 긍정에 ought가 나와 있으면 부정문으로 oughtn't를 쓰기도 하고요. 그냥 같은 의미인 shouldn't를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의 특별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동사 파트에서 몇 안 되는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고등 수준에서요. 그래서 별표도 쳐놨죠. 자, should의 특별용법, 당위성을 뜻하는 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칭하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주요 명제 동사, 주요 명제 수러 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주, 주장, 요, 요구, 명, 명령, 제, 제한, 이걸 줄여서 말하는 거고요. 뭐 명제 이런 거랑 관련은 없습니다. 혹은 가정법 현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당위성 동사, 당위성 수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뭐냐, 앞에 동사를 보니까 insist, suggest, advised 같은 뭔가 주, 요, 명제랑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오면 뒤에 should 동사를 쓰거나 should를 빼버리고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왜? I come 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 못 느낄 수 있는데 he be,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e be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게 특이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대절 안에
동사 원형처럼 생긴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다.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된다? 앞에 동사가 주요 명제 동사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동사란 표현 대신에 수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죠. 왜 그러냐?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들도 같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 father insisted that I should come home early. 내 아빠는 insisted, 주장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I should come, I come. 내가 와야만 한다고. home early, 일찍 와야만 한다고. 자, 보니까 insist처럼 주장하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한국어로도 자연스럽게 그냥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라고 정도 해석이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특이하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채서 문제지, 아무튼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should가 생략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빼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아래 거 보면 We suggest that he should be rewarded for his hard work.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가 should be rewarded, 보상받아야 된다고. For his hard work, 그의 노고에 대해서. 세 번째 문장, I advised, 난 충고했습니다. 스티브에게 that 이하를. He should apply to the audition, 그가 오디션에 지원해야 된다고 충고를 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 넘어가 볼게요. It is necessary that, 이것은 필요합니다. We should learn,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from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들로부터. 자, 이 표현들은 한국말로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잘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를 보고 이거 붙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붙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solve the problem yourself. 이것은 중요합니다. 네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네 스스로. 어렵지 않죠? 이런 것도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랑 비교되는 문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insist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볼게요. insist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예전에 그랬었다고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위에 대한 주장과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My son, 내 아들은 insists, 주장합니다. that 이하라고. He failed, 그가 떨어졌다고. The exam,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Because of a stomachache, 복통 때문에. 자, 보니까 지금 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insist가 있든 suggest가 있든 그냥 과거 시제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시제를 써주면 된다. 여기서는 현재 시제가 쓰이고 있는 것처럼. 어렵지 않죠?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법적인 특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감정을 뜻하는 형용사, 명사, 동사 뒤 대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볼게요. 여기 대절 안에 should를 쓰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 당연적 필요 등을 나타낼 때, 놀람주 감등을 나타낼 때, 명령, 요구, 기대, 제한, 주장 등을 나타낼 때 뭔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제가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을 때는 should를 쓰고요. 그리고 이거를 빼버리면 객관성을 조금 더 실는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조동사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죠? 조동사가 붙어있는 문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조동사가 붙었다는 건 화자의 태도가 들어간다는 거고, 태도가 들어간다는 건 화자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should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should를 넣어줬다. 그거는 화자가 자기의 주관을 담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주관의 종류가 뭐인지는 뭐 차차 배우시면 되겠고, 아무튼 주관을 담고 싶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주관을 굳이 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should를 꼭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쓸 필요 없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직설법도 자주 쓰인다 라고 또 되어 있네. 이거 뭐야? 이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관을 담은 해석을 전달할 때는 should를 생략할 수 없지만 그냥 직설법으로 사용할 때는 should를 빼고도 쓴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should를 생략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위에서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남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남기는 건 불가능하다.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시제형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I'm sorry, he should feel that way. I'm sorry, 유감이야. that 이하가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He should feel that way. 그가 그런 식으로 느낀다니 유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느낀다니라고 해석하니까 뭔가 should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 고지그대로 해석하세요. should 그냥 전부 다 뭐로 해석하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자. 물론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괜히 should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배우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고민할 바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해석법으로 다 밀어버리자고요. I'm sorry, 난 유감이야. He should feel, 그가 느껴야만 한다니. That way, 그런 식으로. 다음 것도 볼까요? It's a pity. 이거 유감이야. That 이하가 She should miss this opportunity. 그녀가 이 기회를 놓쳐야만 한다니. 다 어렵지 않네요. should를 그대로 해석해줘도 굳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많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hould가 들어가기도 하고 직설법으로 들어가지도 않기도 하는 건 이 수어들이 나왔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직설법도 자주 쓰인다라고 너무 짤막하게 설명해 놨는데 직설법으로 바꿔놓은 표현들이 이 괄호에 있는 표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닛 2, 3 전부 다 해설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 4 조동사 플러스 have pp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